우리 앞 차시에 우리 향토 음식의 특성, 그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자, 우리 향토 음식은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그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에 지속적으로 계승해 오면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서울 지역으로 음식이 모이면서 고급진 음식이 형성이 되었다. 그 이유는 임금님이 계신 곳에 좋은 그런 식재료 그리고 좋은 음식들이 많이 생산되고 그 음식이 궁궐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그 지역의 음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렇지만 각 지역의 그러한 특징적인 음식의 맛 그리고 그 비법들은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오고 계승하고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어떤 기후적인 부분, 지형적인 부분 이런 사회 문화적인 부분으로 음식 문화가 함께 접목되어서 발전해왔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간단하게 음식이라고 보지 않고 문화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한국 음식의 조미와 고명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미료와 고명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조미료의 고명의 그런 종류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또 한국 요리하면 상차림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서양 요리다 하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코스 요리로 하나씩 상위에 놓여지지만 한국 요리는 한상 차림이다. 한 상에 다 차려서 나오는 그런 요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식사할 때 보면 하나하나 코스별로 나오고 또 코스에 따라서 하나씩 떠서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한 상에 모든 음식이 차려진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삼첩반상 그리고 오첩반상을 많이 들고 우리 보통 홀수로 나갑니다. 3첩, 5첩, 7첩, 9첩 그리고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은 12첩이다. 12첩은 아무리 내가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양반들도 9첩까지만 먹을 수 있고 12첩 반상은 임금님만 드시는 그러한 밥상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한국 요리의 상차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 요리에서 조미료와 고명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조미료와 고명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 한국 요리의 상차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며지고 이렇게 차려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조리 실습 1은 우리 기초를 닦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깊이를 가지고 또 실기적인 부분을 깊이를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음식이 어느 지역의 음식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고명과 조미료에 대해서 그리고 상차림은 이렇게 차려지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음식의 조미와 고명을 보면 한국 요리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양념류를 보면 간장, 된장, 참기름, 깨소금, 벌꿀, 설탕, 식초, 후춧가루, 겨자, 파, 마늘, 생강 등을 사용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미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미료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미료는 음식의 맛을 돋우거나 불필요한 맛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너무 약하면 음식의 맛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짠맛을 잡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단맛을 조금 줄이고 간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신맛을 좀 더 배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또 어떤 비릿한 맛,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약간의 된장을 이용한다라는 이러한 정도를 우리가 조미료를 사용하는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미료는 좀 더 음식의 맛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식재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버섯, 실배, 은행이나 호두 등 이런 견과류나 달걀, 우리 그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황백지단을 붙여서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실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서 식사를 하시다 보면 갈비탕이나 일반적인 요리에 잡채도 그렇고 황백지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지단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명입니다. 그래서 장식해서 음식의 모양이나 빛깔을 돋보이게 해서 식욕을 돋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고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고명은 우리는 그 5가지의 컬러를 이용해서 어떤 색깔, 컬러적인 그런 구비도 함께 나가는데 거기에 이 고명도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미료, 음식의 맛을 내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조미료가 소금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어떠한 역할,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일단 소금은 이 짠맛, 염분에 의해서 방부작용을 한다. 빠르게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봤듯이 우리 이런 내륙 지역에서는 음식을 오래 보관하고 먹기 위해서 말리거나 아니면 염을 과하게 넣어서 젓갈 형태로 염장해서 보관해서 먹는 형태, 이러한 형태에 취할 때 그래서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또 이 우리 생선 요리를 할 때 소금물에 담갔다 빼거나 아니면 소금을 뿌려서 염장하는 그러한 형태, 생선살을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 삼타회에서 단단하게 만든 수분을 뺨으로써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또 녹황색 채소의 색을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시금치를 데쳐내거나 미나리를 데쳐낼 때 엷은 그런 소금을 넣고 소금물에서 데쳐내는 그런 형태, 그리고 찬물에 빨리 식혀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색을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또 재료가 부드러워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조미료가 또 소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금에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재료, 우리 설탕입니다. 설탕이 없으면 어떤 음식에 그런 단맛을 내는데 어떠한 그 다른 식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탕의 종류를 보면 설탕은 우리 보통 보면 윤기를 내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어떤 당근 그리고 채소류의 그런 어떤 윤기가 나게끔 먹기 좋게끔 우리가 보기 좋은 음식이 먹고 싶다 먹기에도 벌써 미각을 흥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면을 코팅해서 건조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해요. 어떤 공기와의 그런 접촉을 피하면서 어떤 그 코팅해서 건조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 또 윤기가 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고 끈기와 광택이 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설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탕의 가장 큰 역할은 단맛을 내는 거죠. 음식에 단맛을 내고 또한 설탕을 넣음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 설탕을 넣어주면 신맛이 강하거나 쓴맛이 강한 그런 음식에 이런 맛을 상쇄시켜준다, 감소시켜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맛이 강하거나 쓴맛이 강한 그런 음식, 내가 맛을 봤을 때 그러하다 그러면 약간의 설탕을 넣어주면 이런 맛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설탕의 종류를 보면 우리 다양하게 설탕이 있죠. 컬러가 다양합니다. 백설탕도 있고 황설탕도 있고 또 흑설탕도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백설탕 보면 조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설탕이 백설탕입니다. 그리고 이 백설탕의 특징은 단맛이 강하고 색이 희고 또 수분에 잘 녹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황설탕은 연한 황갈색을 띠는 그런 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신설탕보다 굵은 편이고 당도는 신설탕보다 낮고 이러한 사용하는 용도로는 수정과나
약식 등의 색깔을 내야 할 음식에 황설탕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 흑설탕이 있습니다. 흑설탕은 황설탕보다는 색이 더 진하고 입자가 거칩니다. 그래서 수정과나 아니면 우리 양식이나 제과용에 이 흑설탕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초입니다.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 식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우리 몸에 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식초를 사용한다는 건 우리 염도를 줄일 수 있다. 짠맛을 줄여도 식초의 신맛을 이용해서 심심하지 않다, 간이 약하다 이러한 느낌을 혀의 그런 맛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축적되는 염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식초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또 식초도 요즘은 다양하게 발효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식초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자, 식초의 역할을 보면 방부살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식초를 넣으면 빨리 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생선의 살을 단단하게 하고 비린내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또 기름이 많은 음식의 느끼함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보통 우리 중식 먹을 때 보면 우리 식초를 뿌려서 먹는 느끼한 맛,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뿌려서 먹는 그런 것도 이러한 느끼함을 줄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재료를 부드럽게 하고 음식에 신맛, 산맛을 줌으로써 향미를 더해준다. 또 떫은 맛과 자극적인 냄새를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좀 떫다, 타닌이 많다 라고 할 때는 식초를 첨가해주면 이러한 떫은 맛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 또 자극적인 냄새는 우리 휘발시켜서, 휘발 성분이 있기 때문에 휘발시킴으로 해서 이러한 냄새를 없애줄 수 있다, 줄여줄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맛을 조절하고 이런 신맛이 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식초의 특성입니다. 식초가 들어가면 우리 위산, 침샘을 자극시켜서 소화를 돕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양식에서도 샐러드, 식전 요리에 주 요리가 나가기 전에 이런 식초를 많이 이용한 뭐 발사미코나 아니면 레드와인 비네가, 화이트와인 비네가, 이런 것들도 비네가 보통 다 식초죠. 식초가 들어가면서 식욕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한국 음식에서도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식초는 우리 보통 양조초와 합성초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조초는 우리 보통 보면 초산균을 사용해서 알코올이나 당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가 바로 양조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재료는 과실이나 아니면 곡물, 주정식초로 분류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막걸리 이용해 만드는 막걸리 식초, 와인 식초, 메가 식초, 사과 식초, 포도 식초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또 합성초를 보면 합성초는 발효를 시켜서 만들지 않고 우리 보통 원료로서 써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빙초산 등을 희석해서 묽게하고 소금과 조미료 그리고 색소들을 첨가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합성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합성초는 자극적인 그러한 맛을 주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양조초보다는 합성초가 조금 몸에 해롭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희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우리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가공초가 있습니다. 가공초는 양조초에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해서 만든 식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넣는 재료를 달리해서 바로 요리에 사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어떠한 맛, 어떠한 영양성분을 보강해 줄 것인가, 전달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양조초를 이용할 때 그 종류, 우리 주 재료 있죠? 그 재료의 그러한 그 선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향미를 더 첨가시켜 줄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그러한 식초가 바로 가공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초는 합성초와 다르게 가공해서 사용하지만 양조초를 이용해서 음식의 맛을, 향을 돋구어주는 그런 역할,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가공초를 만들어서 나만의 비법, 나만의 그러한 향미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키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름입니다. 우리 조미료에 있어서 기름의 종류와 특성, 기름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대두유, 유채유, 면실유,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뭐 다양하지. 우리 식용유 대두유라고 하죠. 이러한 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깨 곡물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거기서 짜낸 기름이 용도가,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 자, 대두유를 먼저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죠. 대두가 원료인 기름이다.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고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발연점이 높다. 발연점이 높지만 가열에 의해서 쉽게 산화되고 독특한 냄새가 생기는 것이 단점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채유는 유채의 종자에서 착유해서 정제한 기름이다. 이 유채유의 특성은 소화율이 낮은 그런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실류. 면실류는 목화씨가 원료인 기름이다. 그래서 원인은 젓갈색이거나 흑색이고 정제하면 황색이 되는 그런 기름이다. 그래서 대두유보다 산화되기 어렵고 발연점이 높은 것이 또 특징입니다. 자, 참기름. 참기름은 항산화성이 뛰어나고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기름이다. 그래서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있어서 무침 요리나 갖은 양념 요리에 넣는다. 그래서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 향을 넣어줄 때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주는 그런 것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양념을 섞을 때에는 마지막에 넣는다. 마지막에 향을 넣어주는 거 처음부터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열한 요리를 불에서 내리기 직전에 넣어서 고소한 맛이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용 용도로서 우리 기름을, 참기름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조미료 또 술입니다. 우리 맛술, 그리고 우리 정종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또 소주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술의 특성, 술을 왜 사용할까? 술은 우리 보통 보면 설탕이나 맛술 대용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조리할 때 소량을 사용하게 되면 채소 자체의 맛이 한층 그렇게 돋구어지고 또 부드러워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보통 조금 오래된 쌀을 가지고 밥을 지을 때 이 술을 조금 넣게 되면 그 윤기도 살아나고 또 그 쌀 특유의 냄새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급식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조리할 때 소량을 사용하면 채소 자체의 맛이 한층 살아난다. 말린 생선을 불릴 때 술을 섞으면 소금기가 빨리 빠지고 비린내가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생선 요리할 때 우리 맛술, 술 종류를 많이 이용하죠. 냄새가 좋지 않은 냉동 새우를 껍질째에 술과 설탕을 섞은 약에 담그면 냄새가 제거되고 맛이 좋아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포도주에 식초 그리고 향신료, 허브 등을 넣어서 육류를 하룻밤에 우리 양식에서 마리네이드 한다라고 재워두는 거죠. 감칠맛이 더해지고 냄새가 없어진다. 자, 소고기는 적포도주, 닭과 돼지고기는 백포도주. 이런 육질, 주 재료가 가지고 있는 컬러에 따라서 컬러에 다양하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또 그 향도 다르죠. 자, 질긴 고기를 조리할 때 맥주를 넣으면 육질이 연해지고 느끼함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약간 호흡에 들어있는 쌉쌀한 맛, 짙은 맛이 가해져서 더 풍미를 좋게 해준다. 그리고 육류나 생선, 해물, 곱창 등을 재료로 한 전골 요리에 술을 물과 같은 양으로 배합해서 사용하면 잡내가 없어지고 맛이 부드럽고 또 그 음식에 여러 가지 풍미가 어우러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끓이면서 알코올 성분이 증발되어서 술 냄새는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술을 이용해서 어떤 불을 붙이거나 할 때, 술을 넣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몸에 그러한 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휘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리가 끝나가는 그 시점, 우리 술을 이용할 때는 항상 그 포인트, 시점이 중요합니다. 술을 너무 빨리 넣게 되면 그 안에 술의 향을 그대로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의 맛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을 사용할 때는 어느 시점에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잘 체크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고명입니다. 고명으로 우리 여러 가지를 얹죠. 뭐 잣도 얹고 은행도 얹고 그리고 호두 그리고 뭐 표고버섯, 버섯 종류 그리고 석이버섯 그리고 뭐 지단 등 다양하게 얹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잣을 많이 얹기도 해요. 자, 실백은 통째로 반으로 잘라서 또는 다져서 위에 뿌리거나 얹어서 사용한다. 달 때는 종이를 깔고 우리 A4 용지를 깔고 시험 보러 가면 A4 용지를 가지고 이용해서 깔면 그 기름을 지지 않고 덩어리 지지 않게끔 보슬보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은행은 팬에 맑은 기름을 소량 두르고 너무 많이 두르면 튀겨지기 때문에 소량 두르고 중불에서 살짝 볶아서 투명하게 됐을 때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 호두를 보면 부서지지 않도록 겉껍질을 제거해야 돼요. 겉껍질이 있으면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또 식감도 떨어집니다. 겉껍질을 벗겨야 된다.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속껍질에 약간 우리 이쑤시개 등으로 벗겨서 사용을 한다는 것. 종이를 깔고 잘 되는 칼을 이용해서 다져서 고명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석이버섯입니다. 다 다르죠. 건표고버섯은 일단 말렸기 때문에 불려서 사용된다. 그래서 살짝 불려서 꼭지를 따고 용도에 맞게 썰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가늘게 채 썰 때는 얇게 점인 다음에 썰어서 사용한다는 거. 느타리 버섯은 더운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에 찬물 내에 주물러줘야 이 떫은 맛, 씁쓸한 맛을 제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결대로 뜯어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석이버섯은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보들보들하게 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이물질을 제거를 해서 꼭지를 딴 후에 썰어서 사용을 한다. 살짝 볶아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석이버섯도 고명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고명으로 우리 황백지단입니다. 달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눠서 우리 실습할 때 많이 할 거예요. 물 1테이블스푼을 넣고 흰자는 그대로 각각 소금 간을 약간 한 다음에 잘 저어서 우리가 붙여내는데 너무 센 불에서 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름이 너무 많으면 기포가 생긴다는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서 두께 정도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차림에 대해서 상차림은 음식상을 차려놓는 형식이다. 한 상에 차려놓은 주식류와 찬의 수, 배열법 등을 우리가 상차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차림의 규모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침상입니다. 초조반상이에요. 죽과 마른 찬으로 차린 이른 아침 식사를 우리가 초조반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담 없는 가벼운 음식으로 응이나 미음, 죽 등의 유동식을 우리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간도, 반찬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차림을 하는 것이 초조반상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반상입니다. 자, 반상은 밥과 찬으로 구성된 상차림이다.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름되어지기는 구분 지어서 한다. 그래서 3첩, 5첩, 7첩, 9첩, 12첩 임금님만 드실 수 있는 거 12첩이다. 자, 5첩은 평일 식사, 그리고 7첩은 여염집에서 신랑 색시 등을 상을 차릴 때, 또 9첩은 방갓집, 양반집에서, 12첩은 궁중에서 차리는 격식이 있는 상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낮과상, 점심상이 있습니다. 요기만 할 정도로 가볍게 먹는다고 해서 마음의 점심을 찍는다는 뜻으로 점심, 궁중에서는 낮것이라고 해서 낮것상이다 라고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과자, 떡, 화채 등과 다가반이나 미음, 응이를 차려서 먹는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상입니다. 주한상은 말 그대로 술을 드실 때, 약주를 할 때 같이 먹는 그런 상차림입니다. 손님에게 술 대접을 하기 위해서 술과 안주를 곁들이는 상차림을 우리가 주한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술에 따라서 안주도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전유어, 편육, 탕 등과 몇 가지 마른 안주를 곁들여 우리 사극 같은 거 볼 때 우리 이렇게 군연에 있으면 이렇게 주한상 차리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
우리가 이쪽 분야를 전공할 때는 그런 상차림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식까지 같이 한 상에 차리기도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잔치상이 있습니다. 우리 잔치가 있을 때 축하의 뜻을 가진 상으로 면상을 차리기도 하고 또 보통 교자상을 차리기도 합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큰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음식을 먹게 하는 상을 우리가 잔치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갑이나 아니면 혼례 등의 의례 때는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음식을 높이 쌓아 올린 고배상 또는 망상을 차리기도 합니다. 고배상은 보기 좋게 높이 고여 인사를 받는 것이고 따로 작은 상에 장국상을 차리는 것을 우리가 인매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망상에 고배한 음식을 조금씩 덜어서 담아서 먹는 그러한 상 우리가 잔치상이다 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상이 있습니다. 어상은 나라의 행사나 경축일을 맞이해서 진연을 베풀 때 우리 외국 사절이 왔을 때 수라상 위에 임금님이 받는 상이다. 고배로 호화롭게 차렸으며 형식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상이 바로 어상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연의 상차림에서 여러 가지 기타 상차림이 있어요. 미음상, 응이상, 죽상, 그리고 반상, 면상, 떡국상, 만두국상 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한상, 교자상, 그리고 우리 겨울에 먹는 거, 여름에 먹는 거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다과상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조미료와 고명은 한국 요리에는 다양한 조미료를 특히 장류가 많이 사용되는데 음식의 맛을 돋우거나 불필요한 맛을 감소시키고 고명은 음식의 모양이나 빛깔을 돋구어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된다. 한국 요리의 상차림은 일반적으로 상차림은 초조반상, 반상, 낙것상, 주한상, 장치상, 어상으로 구분되어지고 밥과 찬으로 구성된 반상은 찬의 수에 따라서 3첩, 5첩, 7첩, 9첩, 12첩으로 나뉜다. 이런 첩에 대해지는 구분되어진 것, 반찬의 종류, 김치의 종류, 구이는 어떤 것을 넣을 것이고 장은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상차림, 12첩, 우리 보통 보면 9첩부터 먹을 때에는 우리 상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 12첩 반상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식조리 2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한식조리 1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상차림에 대한 종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국 음식의 그러한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조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